screams louder.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시청해 주신 게 베이킹소다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과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종합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저도 맨 처음엔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첨가물로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되는 베이킹소다들은 천연 광물입니다. 천연적인 어떤 물질이고, 물론 뭐 인위적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미국산들은 천연적인 상태에서, 미국이 뭐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몸에 유해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베이킹소다가 식용과 식용이 아닌 용이 있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베이킹소다는 식품 첨가물로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의외로 뭐 다른 데에서 뭐 빨래를 할 때나 아니면은 청소를 할 때 또 다른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되니까 메이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소비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니까, 단순히 식품 첨가물로 소비될 때보다 청소나 아니면 혹은 세탁할 때 또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까, 또 소비가 더 증진되니까 또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 보면은 뭐 천연 세제 뭐 그런 용도로 또 베이킹소다도 많이 쓰이는데, 공업용과 베이킹소다의 차이는, 그러니까 식용 베이킹소다의 차이는 뭐 크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순도의 차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불순물이 적게 들어가는 차이. 지금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는 원산지가 미국산이라는 거. 예, 왜냐하면 미국은 천연적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국 브랜드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멘해머가 이제 제일 좀 무난하고, 그리고 조금 고급 브랜드 중에서는 밥스 레드밀, 예, 이 브랜드가 조금 고급이에요. 그 가격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그냥 뭐 쓰시려면은, 예, 미국산 원산지의 뭐 아멘해머 이런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받는 질문 중에 뭐냐면은, 하루에 뭐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저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웨이트, 요즘 뭐 바디빌딩이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몸무게 기준 1kg 기준에 0.2에서 0.3g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한대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이유는 피로 감소와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하는데, 운동, 특히 웨이트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섭취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통 한 뭐 70kg 정도의 뭐 남성이 하루에 0.2g 곱하기 70kg만 해도 거의 14g, 15g이죠. 그래서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1g에서 한 5g 정도, 하루에 최대 5g 정도 뭐 섭취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뭐 어떨 때 먹어야 되냐면은, 제가 제일 효과를 본 거는, 타는 듯한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베이킹소다를 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은 그 증상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을 먹으면 좀 이제 머리 아픈 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뭐 늦은 시간에 뭐 약국도 문을 닫았고, 요즘 뭐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약품을 판매는 하지만 나가기 귀찮거나 이럴 때 집에 있는 뭐 식용 베이킹소다에 따뜻한 물을 좀 타서
하시면은 속쓰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는 알칼리 성분이에요. 알칼리 성분. 그런데 뭐 내가 최근 들어서 너무 산성식품만 뭐 많이 먹었다. 산성식품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공된 탄수화물들, 빵, 뭐 과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고기, 그리고 또 술도 또 산성식품이고, 뭐 그런 것들을 너무 그런 것들만 많이 먹었을 때 체액 조절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섭취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말 그대로 대부분 대증적인 그 순간의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베이킹소다 자체를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과식을 삼가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밤늦게 먹는 거를 삼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좀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잠시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과식하는 습관, 폭식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줄여 나가야 되고, 밤늦게 먹는 걸 되도록이면 좀 참아야 돼요. 물론 요즘은 워낙 매체에서도 먹방이니 뭐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 이 타는 듯한 속쓰림 증상을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식사량 조절이 좀 필요하고, 먹는 시간대 조절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베이킹소다의 그 외국에서 이렇게 뭐 암을 치료했다 뭐 이런 듯한 뭐 이런 영상을 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임상 실험이나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아직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첫 번째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부수적으로 약간의 뭐 음료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좀 드시면 괜찮지, 이거를 무슨 막연하게 뭔가 대단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막연한 믿음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은 뭐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어떤 식후의 더부룩함, 그리고 막 그런 속쓰림 증상을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계속 드셨다고 하는데, 베이킹소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칼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영화 보면, 에어리언 영화 보면 에어리언이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피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쇠가 막 녹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극알칼리성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속담 중에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하는데, 그 양잿물이 강알칼리성입니다. 초강알칼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도 알칼리성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무슨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자기 병을 자기가 막 진단해가지고 뭐 나는 뭐 이거를 먹어야 돼,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데 너무 이렇게 심취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내가 뭐 위험이 있다,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하면은 약물 치료를 받고 식생활 개선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부수적으로 그때 증상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때 이렇게 뭐 섭취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다르냐고 하는데,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에 다른 첨가물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베이킹만 붙었다고 해서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파우더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파우더는 다른 거니까 절대 베이킹 파우더를 그렇게 막 섭취를 하시면 안 돼요. 베이킹 파우더는 먹고 나면은 굉장히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제과점 같은 데서 보면 그 집 빵은 먹고 나면 항상 속이 안 좋지 하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빵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은 뭐 천연 효모 뭐 그런 걸 쓰는 그런 제과점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대형 마트에 가서 이런저런 식품들에 그 베이킹 소다가 들어있는 거 그 관련된 영상을 여기 이렇게 또 링크로 올리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까지 베이킹 소다에 관련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만나요. 제발.